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날 그 청년은 아주 조용히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모인 사람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체구의 한국 청년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7분 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혀진 이야기를 담담히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 서울에서 태어난 평범한 청년. 어릴 적부터 말이 없던 그는 늘 조용히 듣고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넌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사셨거든요. 그의 할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 북에서 남으로 피난온 실향민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고 평생을 아무 말 없이 살아오신 분. 그 침묵 속에 담긴 슬픔과 고통을 민수는 어릴 적부터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중에도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늘 어떤 울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한국? 거긴 전쟁 중 아니야? 맨날 북한 뉴스만 나오던데 위험하지 않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무서웠던 날 해주던 그 말. 괜찮아. 넌 빛날 아이야. 그 말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한 공지를 보게 됩니다. 유엔 청년 평화포럼 특별 발표자 모집. 연설 시간 7분. 주제 자유 선택.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 담긴 말 못할 사연들, 그리고 아직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한국인의 이야기들.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말해야 할 차례야. 연설 당일 그는 손에 구겨진 원고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청년 김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동자는 세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회의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말하지 못했지만 평화를 바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침묵을 기억하는 한 나라의 청년으로서 자신이 느낀 책임과 울림을 전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조용히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외국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도 연설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조용한 청년의 7분이 내 삶을 바꿨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피부색, 문화, 표정.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웃지 않았고 그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침묵 속에서 버틴 이들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을 경제 성장, 기술 혹은 북한과의 갈등으로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제 할머니입니다. 회의장엔 살짝 웅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조용해졌고 그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당시 북에서 피란을 내려오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이름도 버렸습니다. 그 이후 평생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분의 눈동자를 보며 자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은 항상 깊고 따뜻했고 때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문을 잠시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제게 그 시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머니의 침묵은 그냥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침이었고 존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그 침묵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자신의 목소리로 대신 전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서웠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잊히고 싶지 않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살짝 가까이 당기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엔 숨죽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세계적인 기업들, 문화 콘텐츠. 하지만 그 변화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침묵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들. 저는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연설은 점점 더 진심이 실려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억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그리고 기억되기 위해선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 할머니를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그분의 고요한 저항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손에 쥔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글도 보지 않고 진심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갔습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침묵 속에 살아온 누군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주세요. 저는 한국의 이름으로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한쪽에서 천천히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한 외국인 대표가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를 내 마음속에 간직할 거야.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용했던 할머니의 침묵이 오늘 처음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그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듯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그의 연설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각국 외교 관계자들의 감동적인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는다. 한 청년의 용기가 세상을 울렸다. 말없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게 된 날이었다.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꾼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서서 한 사람의 조용한 진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상 아래로 내려왔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지나치듯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이젠 너무나 따뜻하고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조용히 부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익스큐스 미영맨. 한 중년의 백인 여성, 미국 대표단의 수석 외교관이었습니다. 민수가 몸을 돌리자 그녀는 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 스토리. It's not just your grandmother's. It's the story of every woman who survived in silence. 그녀의 눈가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My mother. She never told me what happened during the war. But after hearing you, I think I finally understand her silence. 그 말에 민수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 감정은 언어를 초월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장을 나서는 길목. 다른 나라의 대표들, 청년 활동가들, 기자들까지 그의 주변을 둘러싸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당신의 연설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청년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민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집, 노란 조명 아래 흰 머리를 질끈 묶은 할머니가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던 어느 밤, 민수가 말합니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오빠야. 북에 두고 온 오빠. 그럼 아직도 살아계실까요? 모르지. 꿈에도 안 와.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그 고요한 창밖의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수십 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제 수천 명 앞에서 수백 개 국기 아래에서 비로소 세상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연설 다음 날 민수는 공식 석상에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청년 포럼의 좌담회 패널로 초청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미스터 킴, 어제 당신의 연설이 이틀간 회의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대신 읽어줄 수 있겠냐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나는 말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야 조금씩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릴 적부터 전쟁의 흔적 속에 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단다. 하지만 어제 어떤 한국 청년의 연설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단다. 내 침묵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 그 청년이 말한 그 할머니, 그분은 내 모습과 닮았단다. 이제 나도 너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가. 이 편지를 읽던 민수의 목소리는 끝내 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읽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장은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또다시 천천히 울려 퍼지는 박수.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연설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감에 대한 박수였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침묵을 향한 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호텔방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민수예요. 어머,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니?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래, 잘했다. 참 잘했다, 우리 민수. 그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박수보다도 깊었습니다. 그건 인정이었고 세대를 넘은 위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연설에서 사용했던 원고와 청중들이 남긴 편지들을 모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말로 남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연설 잘하는 청년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그를 한국의 진심을 전한 대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수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자신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만 단 하나, 그의 마음속에 생긴 아주 작은 변화.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누군가의 침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을 위해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한 이야기들. 누군가는 거기서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고생 이야기를 꺼냈고 어떤 이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엔 미사여구도 격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하나같이 눈물이 났다, 마음이 데워졌다, 이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겠다 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엔 여전히 푸르른 한반도의 산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오래 돌아왔네. 말 한마디 전하러 이렇게 멀리 다녀왔네. 공항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조그마한 책으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늘 두 손을 맞잡고 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할머니를 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겼습니다. 그 품은 늘 말이 없었지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나 대신 말을 해줬구나. 민수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때론 말하지 못해도 그 고요함 속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을 대신 꺼내야만 한다는 걸. 며칠 뒤 민수는 한 초등학교의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유엔 연설 영상이 알려지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야기와 자신의 감정, 그리고 침묵의 가치에 대해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전쟁 때 피란 오셨대요.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여쭤볼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의 연설은 그저 한 청년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비로소 세상에 꺼내놓은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울음을 참았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 속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 청년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SNS와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화려한 연설가도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게 제가 바라는 삶이에요. 영상 마지막 화면은 다시 조용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흐릿한 햇빛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 자막이 천천히 뜹니다. 모든 침묵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사랑이었다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말로 기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조용한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전한 할머니의 침묵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남겼다면 그건 단지 이야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당신 안에도 분명히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고 묻어둔 기억이 있고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조용히 버텨야 했던 시간 속에 있었고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바랐던 순간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채널 감동 스토리는 그런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화려한 뉴스도 자극적인 사건도 아닌 진심으로 말하는 이야기, 말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여기선 누구든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서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구독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어느 날 문득 지쳐 있을 때 당신의 알림창에 가장 먼저 조용히 다가가겠습니다. 괜찮아, 너는 빛날 사람이야. 라는 말을 대신 전해주는 이야기로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감싸주는 이야기 한 편일지 모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저 영상 하나를 더 본다는 의미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뜻으로요.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치유되는 공간. 감동 스토리는 늘 당신 편입니다. 구독하시고 마음을 살리는 감동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됩니다.